2021년 6월 미국 애리조나주 한 남자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챙기고 계산대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체포된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서 물건값을 지불해야 하죠? 상식 밖의 질문이었습니다. 경찰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지만 이 남자의 다음 한마디는 모두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3036년에서 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바스찬.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체치, 방사능에 노출된 신체, 그리고 미래에서 온 자만이 알고 있는 충격적인 예언. 그는 진짜 시간 여행자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하게 짜인 거짓의 화신이었을까요? 이 사건은 단순한 기행이 아닙니다. 현대 문명에 대한 냉정한 경고이자 우리가 외면해 온 미래의 초상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현지 언론에는 미스터리 절도 미술로 짧게 소개되었지만 뒤이어 등장한 한 탐사 기자의 취재로 놀랍도록 디테일한 미래 예언 인터뷰가 공개되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세바스찬. 그는 단순한 정신 이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아무런 기록도 출생 정보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실제로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세바스찬은 결국 정신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연극이라 했고 누군가는 현실 도피성 망상이라 치부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탐사 전문 기자 제켈름 스테라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호기심 하나로 병원을 찾았고 자신은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하는 이 남자와 인터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인터뷰 초반, 잭은 세바스찬의 말에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는 서서히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세바스찬의 몸에는 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3036년의 지구는 방사능으로 뒤덮인 폐허이며 진화한 인류는 더 이상 털을 가질 수 없다고 말이죠. 그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의료진이 채취한 검체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 수치가 실제로 검출됩니다. 그가 생활해온 환경이 극도로 오염된 미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 엑스레이 검사에서 세바스찬의 손목뼈 내부에 기존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칩 형태의 조직이 발견된 것. 그는 설명했습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생체 칩으로 신분 확인, 결제, 건강 모니터링까지 모든 기능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계산대도, 돈도, 지갑도 필요 없어요. 손 안에 심어진 생체 칩. 그것은 단순한 편의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 칩은 당신의 신분, 건강, 위치, 감정, 그리고 소비 패턴까지 통제하는 감시 장치였죠. 세바스찬은 말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결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모든 자원은 배급되고 칩이 사람의 모든 정보를 대체합니다. 그에 따르면 3036년의 인류는 더 이상 자유의지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과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조정하고 판단합니다. 질병은 줄었지만 삶의 다양성도 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통제되고 예측 가능해진 세계. 누군가는 진보라 말하겠지만 세바스찬은 그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인간은 퇴보했습니다. 그는 미래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우린 우주복 같은 방호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숨을 쉬는 것도 허락이 필요하죠. 과연 이것이 인류가 꿈꿔온 진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초한 퇴행일까요? 세바스찬이 말하는 3036년의 세계는 우리가 알던 지구와는 전혀 다른 풍경입니다. 먼저 그는 경고합니다. 5G 기술은 결국 방사선 문제를 불러오고 그것이 지구의 대기 구조를 송두리째 뒤흔들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주장. 하지만 뒤이은 예언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제3차 세계대전, 주요 국가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 러시아. 그 전쟁의 여파로 모든 사람은 머리카락을 잃고 의료용 마스크를 쓴 채 살아갑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 이후 더 이상 집이라는 개념은 사라집니다. 오직 자기장으로 밀봉된 공간 안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아이들의 양육 방식입니다. 모든 아이들은 16세까지 AI 로봇의 완전한 통제 아래 양육됩니다. 감정은 교육되지 않고 효율성과 생존만이 주입됩니다. 그는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는 단어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시스템의 자산일 뿐이죠. 인류는 진보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인간다움을 버린 걸까요? 인터뷰의 끝자락, 세바스찬은 목소리를 낮추며 한 가지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5년 7월, 지구는 전례 없는 정전 사태를 맞이합니다. 그 어둠은 단 하루가 아니라 무려 10년간 지속될 겁니다. 처음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전력망은 붕괴되고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람들은 불과 바람,
물을 통해 원시적 생존 방식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 은행, 병원, 통신, 운송, 모든 시스템은 전기 없이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는 점점 폭력과 공포, 극단적인 생존 경쟁으로 치닫게 되죠. 그는 덧붙였습니다. 사람들은 울게 될 겁니다. 슬픔과 상실, 그리고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자유를 잃게 되는 순간 그 가치를 처음으로 알게 되죠. 이 대목에서 기자 잭은 멈칫했다고 전합니다. 그동안 단순한 예언처럼 들렸던 이야기들이 현실의 그림자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바스찬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린 곧 선택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세바스찬의 말은 허무맹랑한 망상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말한 시점과 나사의 공식 발표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예고했습니다. 2025년 7월 태양 활동이 주기적 정점에 도달하게 되며 강력한 태양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태양 폭풍은 단순한 우주 현상이 아닙니다. 이 에너지 폭발은 지구의 위성 통신, GPS, 항공 시스템, 그리고 전력망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89년 캐나다 퀘벡에서는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600만 가구 이상이 9시간 넘게 전력 공급이 끊긴 채 어둠 속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1989년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기기, 훨씬 더 민감한 기술 시스템 위에 서 있습니다. 만약 2025년 세바스찬이 말한 시기와 동일한 시점에 강력한 태양 폭풍이 지구를 강타한다면 그의 예언은 허구의 경고가 아닌 다가올 미래의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세바스찬과의 인터뷰는 잭 헬름 스테라 기자에 의해 정리되어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정식 방영, 공영 채널의 심야 시간대,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나 진실 여부는 시청자의 판단에 맡긴다는 단서를 달고 말이죠. 방송은 의외의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누군가는 황당한 이야기라 일축했지만 또 누군가는 너무 구체적이기에 거짓말이라 보기 어렵다며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에 실제로 존재했던 방사능 수치, 엑스레이로 확인된 치, 그리고 나사의 발표와 겹치는 2025년의 시기. 모든 단서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이것이 단순한 조작극만은 아닐 수 있다는 가능성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시청자의 인터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진짜라면 우린 이미 경고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셈입니다. 세바스찬이 남긴 수많은 말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는 과거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고 있던 미래의 그림자를 보여주기 위해 이곳에 왔던 건 아닐까요? 자율적 사고, 비판적 선택,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감정. 우리가 무심코 누려온 이 모든 것들이 가까운 미래엔 허용되지 않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경고. 2025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세바스찬의 예언은 과연 단순한 허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애써 외면한 진실이었을까요? 그의 말처럼 환경은 빠르게 무너지고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인간은 점점 더 시스템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진짜 미래를 위협하는 건 전쟁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무관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바스찬의 이야기는 망상입니까? 아니면 경고입니까? 혹시 2025년 7월을 눈앞에 둔 지금 당신은 그 조짐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눠야 할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